오늘은 실무에서 나오는 데이터, 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전처리를 진행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대시보드 형태로도 표현까지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전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이제 그냥 전처리 해가지고 그거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래프를 자동으로 PDF나 PNG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까지만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대시보드 위에다가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실무자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원하는 그림이 아마 이런 그림일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그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진짜 실제 나오는, 실무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와서 또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 나오는 유형의 데이터도 실제 제가 컨설팅을 했던 실무에서 이제 다뤘던 데이터입니다. 다뤘던 데이터고, 네, 이것도 유통 관련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오픈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 제가 항상 타이핑을 하는 것들, 네, 먼저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사용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구 CSV라는 파일을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콜앱 구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 데이터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브에다가 푸시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은 되겠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시각화까지 좀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뭐 맵플랫이나 이런 걸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포맷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데이터 공구 CSV 불러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 에러가 나요. 유니코드 에러가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df1이라고 객체를 선언해 주시면 되겠지만 저처럼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코딩 함수를 써줘서 오류 나는 데이터를 인코딩 오류가 나는 데이터를 잡아주시고 만약에 내가 인코딩 오류가 안 난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거 없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헤드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죠.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죠.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순번, 상품 코드, 상품명, 합계 이렇게 돼 있고 가로줄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지점이 있어요. 지점. 물품을 판매하는 지점이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여러분 타이핑 하시는 동안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는 이제 음료를 파는 음료 회사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엑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 형태로. 엑셀에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 데이터냐, 이 데이터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원래 어떻게 생겨먹은 데이터냐.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실제 회사 그 시스템에서 ERP 같은 데서 뽑아내면은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뽑혀요. 그러니까 DB에서 데이터가 애초에 이렇게 통계량이 정리돼서 나오는 거죠. 지점별, 제품과 지점별 이 판매 수량, 합계 수량 뭐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보던 각 X, 각 컬럼이 독립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컬럼이 이렇게 각각의 이제 하나의 어떤 데이터 형태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데이터 구조도 굉장히 이렇게 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형태가 이제 또 실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저번에는 어땠어요? 저번에는 이제 이 오른쪽이 그 날짜 데이터였나요? 날짜 데이터에 그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형태였죠.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 가가지고 ERP 같은 데서 데이터를 뽑으면은 거의 보는 유형이 저번에 보시는 유형이나 이런 유형의 데이터를 거의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컬럼도 막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합계 꼭 들어가 있고 순번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네 번째부터 시작하고 이런 데이터. 이런 그지 같은 데이터를 한번 처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달받은 목표는 뭐냐? 우리 이제
실제로 이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줬냐면은, 저거를 점포별로, 점포별, 판매량, 판매량의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해라. 표현하고, 또 이제 상품의 종류를 나누어 표현해라. 네, 이런 식의 오브젝트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점포만 확인하고 싶다. 뭐 상위 10개 점포만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런 오브젝트를 실제 회사에서 이제 주는 거죠. 인턴급이나 사원급. 그리고 대리들도 이런 업무들을 보죠. 그쵸? 예. 어떤 데일리나 위클리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사례죠. 실제 회사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딱 쉽게 만나는 유형. 요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R이나 파이썬을 열심히 배웠다 쳐도, 예, 이런 희한한 구조의 데이터, 이런 뭐 컬럼도 막 누워있고, 막 뒤집어 엎어져 있고, 이런 유형의 데이터를 다룰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엑셀을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잘 다루시는 분들은 파이썬으로 쉽게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런 거죠. 이런 데이터가, 매주 똑같은 데이터가 매번, 여기 안에 있는 숫자만 달라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 월별 단위 데이터다라고 한다면은, 월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아래에 있는 숫자만 달라지고, 형태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매번, 여기 뭐 삭제하고, 뭐 없애고, 붙이고, 드래그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냐. 아니면 이거를 좀 자동화해서,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오늘. 네,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두 번째. 그래서 저번에 유형이랑 얼추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업무를 한번 진행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먼저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컬럼을 한번 볼게요. 컬럼 확인. 컬럼을 확인해보니까 아까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몇 개는 이제 하나의 항목을 독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합계 옆에서부터는 이제 이 지역 점포명이 쭉 나와 있어요. 점포명이 쭉 나와 있고, 이걸 이제 한번 처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받은 오브젝트는 뭐냐? 회사에서 준 오브젝트, 이거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에서 뭘 확인하고 싶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볼 때도 항상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자료로 바꿀 수 있느냐. 실무에서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내가 이 자료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점포명이 나와 있고, 아래에는, 이거 데이터를 좀 길게 볼까요? 아래는 각각의 상품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네. 여기서 나온 오브젝트는 점포별 판매량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리는데, 상품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 상품을 좀 종류별로 나눠서, 종류별로 나눠서 가장 많이 팔린 점포만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이제 사전에 작성한 스크립트를 같이 보셔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먼저 진행할 거냐면은, 여기 순번이랑 상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일단 날려버릴 거예요. 순번이랑 상품 코드, 저 두 가지를 일단 날려보자. 그래서 우리 이 컬럼 없앨 때는 드롭이라는 함수 썼죠. 드롭이라는 함수에 컬럼주에다가 내가 순번이랑 상품 코드라고 하는 항목을 없애서 내가 딱 필요한 데이터만 짠 하고 남겨놓습니다. 순번이랑 상품 코드는 상품명이랑 겹치는 컬럼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상품명을 분류한 다음에 얘네들에 따른 이 지점별 판매량을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얘네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날려버렸고요. 그리고 이 상품명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 일단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싶냐면은, 이 지점이 있죠. 이 지점이 지금 컬럼으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컬럼으로 한 개씩 의정부점, 별내점, 풍산점, 김포점 이런 식으로 컬럼이 한 줄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얘를 테이블을 눕혀서 하나의 독립된 변수로, 즉 BW1 캔이 의정부점에서 몇 개, 별내점에서 몇 개, 이렇게 한 줄 한 줄 쌓일 수 있도록 옆으로 눕혀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저번에 어떤 함수를 썼었냐. 판다스에서 스택이라는 함수를 썼었죠. 스택. 스택이라는 함수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스택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의정부점, 별내점, 풍산점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쭉 늘어설 수 있도록 쌓아준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스택을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컬럼이 밸류가 되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인덱스와 함께 쭉 데이터 형태로 한 줄 한 줄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었냐. 이 상품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인덱스로 잡아줘서 인덱스로 잡아준 다음에 스택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이 데이터 안에 스택을 하기 전에 이 네모난 데이터 안에는 숫자 데이터만 남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무슨 소리냐. 지금 저 인간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index에서 상품명을 인덱스로 줘볼게요. 상품명을 인덱스로 주게 되면은 이제 이 내부의 데이터는 숫자만 남게 되죠. 원래 상품명이 인덱스로 돼 있지 않았을 때는 상품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도 이 인덱스가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스택이 같이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덱스 상품명을 같이 입력해줘서 상품명을 유지한 채로 이 인덱스 이 밸류들 안에 이 값들만 스택이 될 수 있도록 이 컬럼이랑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스택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과 이 점포 지점이 스택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한번 스택 해볼까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스택 해보면은 각각의 상품명별로 지점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set index를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안 한 경우에는 이 상품명이 안 들어가죠. 상품명도 데이터로 들어가가지고 얘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얘를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게 되면은 이 사이에 상품명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봅시다. 100개 이렇게 볼까요? 그럼 중간에 여기 지금 이 데이터가 많아서 잘려서 나오는데 안에도 상품명이라는 글자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품명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가 인덱스로 잡아줘서 이 밸류에는 숫자 데이터만 남게끔 한 다음에 스택으로 데이터를 쌓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택한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스택 언더바 데이터 이렇게 객체로 선언을 해주고요. 선언을 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에 스택 데이터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품명이 하나의 컬럼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의 컬럼은 점포명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컬럼은 이제 팔렸던 수량 개수가 나오겠죠. 여기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건 왜 나오냐면은 이 데이터 위에 보면은 이 첫 줄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얘는 그냥 이제 날려버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이 set 인덱스를 안 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품명이라고 하는 항목을 우리가 하나의 컬럼으로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et index로 상품명이라는 거를 하나의 컬럼으로 빼주고 하나의 인덱스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점포명을 다시 스택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상품명, 하나는 점포명, 하나는 수량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바꿔준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스택을 하는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인덱스면은 인덱스는 그대로 가요. 근데 여기 있는 컬럼이 하나의 밸류로 새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또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어지는 게 스택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안에 이 데이터 구조 안에 밸류를 숫자 데이터만 남겨놓고 바꾸고 싶어서 제가 거기도 제품명이었죠. 제품명을 인덱스로 잡아준 거예요. 그때는 컬럼이 연도로 돼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점포명으로 돼 있는 데이터죠. 점포명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바꿔주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reset index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쭉 데이터가 상품명별, 그리고 점포명별, 그리고 판매량 이렇게 나오게 되고, 멜트를 쓰려면은 얘네들이 다 리스트로 잡아줘야 돼요. 멜트는 어떻게 쓰냐? 멜트는 이렇게 사용해요. df1에 내가 id 값을 줘요. id 값. id 값은 그대로 있는 값들이에요. 그대로 있는 값들. 그러니까 상품명이 그대로 있는 값이죠. 그래서 id 벌스라는 곳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상품명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value 벌스라고 하는 value 벌스라는 곳에다가 얘네들을 하나씩 입력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df1에 columns에다가 to list를 해줘서 to list라면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죠? 그렇죠? 네. 데이터 굉장히 많은데 앞에 3개 빼고 네. 세 번째부터 하면 되겠나? 세 번째가 합계니까 네 번째부터 세 번째 뒤부터 네 번째 뒤부터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지역 리스트죠? 리전 리스트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얘를 쇽 그럼 이렇게 나오죠. 스택이랑 똑같네. 이렇게 해도 되고 스택으로 해도 되고 이 멜트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멜트.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판다스 멜트. 멜트를 쓰셔도 되고 스택을 쓰셔도 돼요. 멜트는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상품명이 아까 set 인덱스 해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지역명이죠. 지역명은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컬럼에 to 리스트를 해줘서 컬럼에 to 리스트를 해줘서 바꿔준 거죠. 컬럼 하면은 이 컬럼이 이렇게 쭉 나오고 얘를 리스트로 바꿔준 거예요. 리스트로 바꿔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네 번째 데이터부터니까 네 번째부터를 이 리전 리스트로 바꿔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되죠, 그쵸? 예, 좋습니다. 파이썬 멜트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